세상을 건강한 신앙인의 눈으로 봅니다.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교리. 오늘은 어떤 주제인지. 네. 오늘 주제는 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 하면 신부님, 공산주의는 우리 교회를 불신하는 이념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교회하고 공산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딱 단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물하고 기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섞이지 않는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은 사과와 토마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1980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두환 군사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제 사회주의 그 사상에 대한 공부 스터디 그룹들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그 군부 독재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뭐냐, 그 물음에 대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사회주의가 대안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사회주의에 대한 이 공부들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그 공산국가들이 우리가 학습한 대로 정말 사람이 살만한 행복한 국가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네. 책에서는 뭐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산국가들을 꽤 많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꼈던 게 아니다라는,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하지 않다. 그렇죠. 네. 특히 그 공산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런 말을 해요. 1차 타도 대상은 지금 권력이고 2차 타도 대상은 교회라고. 실제로 제가 남미에 있는 공산국가를 방문했는데 네. 성당이 있는데 미사가 없어요. 사제관이 있는데 사제들이 없어요. 이제 건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물론을 표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종교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공산국가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진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 네. 근데 일부에서는요,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가 공산주의와 닮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기 교회 공동체가 공산주의를 닮은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초기 교회 공동체를 카피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 때 신자들이 가진 것을 다 갖고 와서 서로 나누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큰 소용이 있냐.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심 없이 좀 갖고 온 것을 다 나눠서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종말의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그런 정신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그 대신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생긴 게 이제 수도의 공동체죠. 수도 공동체들은 각자가 이렇게 얻어온 것들을 공동체가 같이 똑같이 나눠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산 국가들이 이 모델로 이걸로 국가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 수도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게 자발적인 원의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공산국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거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안에는 전혀 다른 거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기쁨이 없어요. 수도는 그렇게 나누면서 기쁨을 얻는데 공산국가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다 뺏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는 제가 공산국가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봤는데 웃음기가 없어요. 별로 웃어도 이렇게 힘없이 웃고 있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음습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공산국가들의 공통점이 감시 체제가 너무 촘촘해요. 서로 다 감시하니까요. 이게 아주 촘촘한 데가 있고 덜 촘촘한 데가 있는데
이게 차이만 있다 뿐이지 공산당이라는 권력 기구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을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종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갇힌 체제 시스템 안에서 획일적인 사고 방식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모택동 어록을 갖다 요구한다거나 또 다른 공산 국가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공산 국가 안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을 공산 당원들이 다 체크를 한대요. 오. 그럼 어떻게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딱 교리만 하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는 네네. 그런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다녀봤던 공산 국가들의 실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예전에 운동권 학생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말 꿈 같은 나라, 뭐 모든 국민의 행복을 주는 나라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산 국가에서 선전물로 내놓은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제가 다니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주어진 국가가 진정한 건강한 국가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죠. 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빈부격차, 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부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 부를 갖다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그래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공산 독재 국가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거는 이 자본주의 체제보다 공산 국가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군요. 그렇죠. 독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뭐 개발 사업을 다 벌이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고스톱 게임 같이 사기치는 그런 게임 같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못하게 언론 탄압을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공산혁명일까? 저는 그렇게 혁명을 일으킨 그 자들이 천민자본주의의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사회는 진화를 해야 돼요. 사람도 진화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진화하지 않는 생명체들은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죠. 기업도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살아남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진화를 해야 되고 인류도 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본 사회주의 국가들은 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스톱돼 있어요. 일단은 저는 그 사회가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뭔가 논쟁거리를 꺼내놓고 토론하고 그리고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런 문화를 갖는 것이 오히려 그 사회가 진화하는데 필수적인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탄압하는 순간부터 역진화를 한다는 거죠. 나라가 퇴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은 공산 독재이건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독재이건 거의 다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은 퇴행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갖다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클러스터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유난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산국가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공산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종교국가 같이 됐죠. 김일성을 갖다 거의 신격화 시키고 있고, 신종 체제 같이 돼 있고, 또 세습 체제까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 언론들이 아무도 언급을 못 해요.
못하게 하죠. 다 통제하니까.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하고 시스템이 비슷한 게 북한 체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자본주의 체제 독재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갱이들은 소위 이렇게 그 나이 많은 양반들이 얘기하는 빨갱이들은 부가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그런 생각이 국민들이 들면은 네. 빨갱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정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고달프다. 그럴 때 이거는 그러면 이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네네. 근데 내가 적정한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고 있고 복지도 괜찮고 살만하다.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자라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늘을 없애는 것이 빨갱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그늘은 그냥 두고 그냥 빨갱이들만 없애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언행이란 말이죠. 네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네. 북한하고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그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인간의 머리는 기본적으로 진화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요? 진화가 안 됐다 그래. 여전히 원시시대 때 그런 심리적 DNA를 그냥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갈수록 어떻게 보면 진화가 아니라 더 멍청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쇠 가지고서 농기구를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를 만들어요? 쇠로요? 총, 무기. 대포? 그러니까 농기구로는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얻어서 사람들을 먹여요. 네. 근데 총의 용도는 뭐죠? 죽이는 거죠. 그렇죠. 네. 바보들이에요. 이게 인류가 진화하고 있지 않고 역진화하고 있다라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뭐 군함을 크게 만들면 멋있다 그러는데 그게 용도가 뭐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뭐 활을 쐈어요. 칼을 쓰거나 기껏 해봐야 죽여봤자 몇십 명이었는데 지금은 폭탄 하나면은 네. 수십만 명을 죽여요. 맞아요. 이게 과연 인류가 똑똑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지 네. 그건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기를 만든 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를 지켜줄지 모르지만 이것이 터졌을 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불상사는 네. 그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자본주의 체제건 공산주의 체제건 체제에 상관없이 일단은 사람과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주장을 네. 하는 대표적인 분이 지금 우리 교황님이신 프란치스 교황이시죠. 네네. 그런 평화를 위해서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분단 국가인 현실을 반영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주님. 네,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네. 교회가 팩트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을 알려주는. 우리나라는 네. 너무 가짜뉴스가 많아요. 북한은 아예 처음부터 다 가짜뉴스고 네. 근데 남쪽도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왼쪽 오른쪽 양쪽 다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양산해내서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양심적으로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 얽히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그 한 사회 안에서 가장 정직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을 갖다가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중립적인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주풀이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혹은 고민되는 점 올려주시면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릴게요.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